민주는 편의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시험만 붙으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시원으로 향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주는 걸어서 학원에 다녔다.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때웠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언젠가는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편의점에 손님이 별로 없었다. 민주는 계산대에 앉아 회계 문제를 풀고 있었다. 원가 계산 문제였다. 복잡한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야 했다. 민주는 연필로 계산을 하며 집중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고급 양복이었다. 뒤따라 또 한 명, 두 명. 모두 5명이었다. 모두 같은 스타일의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경호원 같았다. 편의점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강민준 씨 계십니까? 맨 앞에 남자가 물었다. 목소리가 단단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네, 저인데요. 민준이 일어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이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밖에 모실 분이 계십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누구신데요? 직접 뵙시면 아실 겁니다. 민주는 점주를 봤다. 점주도 놀란 표정이었다. 민준아, 괜찮겠어? 네, 다녀올게요.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 앞에 검은색 벤틀리 5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다. 저게 뭐야? 영화 촬영하나? 대박. 민준의 다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중 가운데 차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노인이 내렸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사흘 전 비에 젖어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자세도 꼿꼿했다. 위엄이 넘쳤다. 강민준 씨,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인이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 상황이 너무 압도적이었다. 벤틀리 5대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변모한 노인.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는 한국그룹 명예회장 박진수입니다. 한국그룹. 민준도 아는 이름이었다.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 뉴스에서 자주 보던 그 그룹이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창업주가 바로 눈앞의 노인이었다. 그럼 그때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정말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시계도 모두 잃었죠. 경호원들과도 떨어져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박진수가 말했다. 우연히 산책을 나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거 아닌데요. 민준이 고개를 떨궜다. 아닙니다. 30만 원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며칠간 당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대학도 중퇴하고 혼자 생계를 꾸리며 공부하고 있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개졌다. 조사를 당했다는 게 불편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다. 자신의 초라한 삶이 모두 드러난 것 같았다. 그건 별거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당신 같은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박진수는 봉투를 민준에게 건넸다.
30만 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민준이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민준의 손이 떨렸다. 3천만 원이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민준이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의 선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도와야죠. 민준이 봉투를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받지 않았다. 강민준 씨, 요즘 세상에 당연한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외면합니다. 특히 자신이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낯선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저라면 못했을 겁니다. 박진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래도 이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건 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세요. 그럼 부담 없으시겠죠? 민주는 망설였다. 3천만 원이면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학원비도 생활비도 시험 준비도 걱정 없었다. 고시원이 아닌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받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큰 돈을?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게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선의에 보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박진수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룹 재무팀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공인회계사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일하면서 공부하면 어떨까요?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한국그룹 재무팀이라면 최고의 경력이었다.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력서가 빛났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자격증도 없고 학력도 괜찮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하세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하겠습니다. 급여도 충분히 드리고 학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꿈만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만 원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는데 지금은 3천만 원과 대기업 입사 제안을 받고 있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실력도 부족하고 당신이라면 충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도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실력은 키우면 됩니다. 하지만 인성은 쉽게 바뀌지 않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박진수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월요일에 본사로 오세요. 제 비서가 안내할 겁니다. 모든 준비는 제가 해놓겠습니다. 네, 회장님. 벤틀리들이 출발했다. 민주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손에는 3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려 있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현실이었다. 편의점으로 돌아온 민주는 계산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점주가 다가왔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누구야? 민준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다. 점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민준아, 넌 복받을 애야. 착하니까. 항상 그렇게만 살아. 점주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민준은 점주에게 사직서를 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
점주는 기뻐하면서도 아쉬워했다. 민준이 같은 직원 다시 구하기 힘들 텐데.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준은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3천만 원. 평생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내가 정말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냥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회장님이 내 인성을 보고 준 거야.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보답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한국그룹 본사 앞에 섰다. 63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건물 외벽은 온통 유리로 되어 있었고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입구에는 한국그룹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건물을 올려다봤다. 저 안에서 일하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다. 천장은 5층 높이로 뻥 뚫려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민준의 낡은 운동화와 대조적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급 구두를 신고 있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완벽한 화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 비서 김지현입니다. 따라오세요. 민주는 김지현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도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거울처럼 반짝였다. 30층 재무팀이 있는 곳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남자들은 네이비나 회색 정장, 여자들은 깔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이 부끄러웠다. 어제 마트에서 산 흰 셔츠와 검은 바지였다. 재무팀장님,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입 인턴입니다. 김지현이 한 남자에게 민준을 소개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최동욱 재무팀장이야. 근데 학력이 어떻게 되지? 최동욱이 팔짱을 끼고 물었다. 대학 중퇴입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 준비 중입니다. 중퇴. 최동욱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요즘 대학 중퇴자도 봤나 보네. 김지연이 나섰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챙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분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리 안내해 주세요. 최동욱은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민주는 불안감을 느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직감했다. 자리는 구석진 곳이었다. 창문도 없고 복사기와 정수기 옆이었다. 복사기가 돌아갈 때마다 소음이 컸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직원들의 자리는 넓고 깨끗했다. 책상 위에는 모니터 2대씩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자리에는 낡은 모니터 하나만 있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이 회장님 인맥으로 들어온 애래. 학력도 대학 중퇴라던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도 들어오나 봐. 우리는 경쟁률 몇백 대 1 뚫고 들어왔는데. 실력은 있으려나? 민주는 침을 삼켰다. 처음부터 편견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열심히 해서 인정받자. 스스로 다짐했다. 첫 업무는 단순한 서류 정리였다. 영수증을 분류하고 데이터를 엑셀에 입력하는 일이었다. 민주는 꼼꼼하게 했다.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처리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금액을 정확히 입력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을 때 아무도 민준을 부르지 않았다. 점심은 어디서 먹나요? 민준이 옆자리 직원에게 물었다. 20대 후반의 남자 직원이었다. 아, 구내식당 있어요. 알아서 가세요. 차갑게 대답하고는 동료들과 함께 나갔다. 민준만 혼자 남았다. 민준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구내식당을 찾아갔다. 구내식당은 10층에 있었다. 넓고 깨끗했다. 뷔페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민준은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았다. 밥, 국, 반찬.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 앉아 있었다. 민준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다. 그 인턴 회장님이 길에서 주워왔다더라. 헐, 진짜?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돈 빌려줬다가 보답받았대. 그래서 회사에 넣어준 거래. 실력도 없을 텐데 우리가 다 커버해줘야 하는 거 아냐? 진짜 짜증나네.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데. 민주는 밥맛이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당을 나왔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수 있어.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후에도 단순 업무만 주어졌다. 복사, 파일 정리, 커피 심부름. 인턴이라지만 거의 잡무만 시켰다. 민준 씨, 이거 복사 50부 해주세요. 민준 씨, 회의실 커피 준비해 주세요. 민준 씨, 이 서류 창고에 갖다 놓고 오세요. 저녁 6시 정규 퇴근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민준도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다. 7시, 8시, 9시. 밤 9시가 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한국 그룹은 야근 문화가 심했다. 퇴근하는 사람을 눈치 주는 분위기였다. 강민준 씨, 이 서류 내일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최동욱이 두꺼운 파일을 던지듯 책상에 올려놓았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펼쳐보니 수백 장이었다. 6개월치 거래 내역을 항목별, 날짜별로 정리해야 했다. 밤을 새워야 할 양이었다. 민준은 밤을 새워 일했다. 새벽 2시 겨우 절반을 정리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커피를 마시며 버텼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보다 더 힘들었다. 새벽 5시 드디어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완벽했다. 실수 하나 없었다.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다. 강민준 씨.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다. 놀라 일어나니 최동욱이 서 있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9시예요. 회사에서 자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서류 정리하다가. 다 했어요? 최동욱이 파일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니까. 항목별로 색깔까지 구분해서 정리했다. 잘했네요. 그래도 회사에서 자는 건 안 돼요. 이해했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한 달이 지났다. 민준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저 친구 성실하긴 하네. 일 처리도 깔끔하던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어느 금요일 오후 민주는 재무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최동욱 팀장이 맡긴 일이었다.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엑셀 파일에 수천 개의 데이터가 있었다. 민주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거래처로 매달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품위서가 없었다. 회계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지출에는 품위서가 필요했다. 특히 거액의 경우는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 거래는 품위서가 전혀 없었다. 이상한데. 민주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금액은 매달 5천만 원씩 6개월간 총 3억 원이었다. 거래처 이름은 대한컨설팅이었다. 민주는 이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홈페이지도 없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해봤더니 등록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직원도 없고 사무실 주소도 허위였다. 민주는 고민했다. 이걸 보고해야 하나? 하지만 최동욱 팀장이 싫어할 게 뻔했다. 자기 관리 소홀을 지적받는 셈이니까. 하지만 회계 원칙은 중요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었다. 팀장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민준이 최동욱에게 다가갔다. 최동욱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뭐가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이 거래처인데요, 대한컨설팅이라고. 품위서가 없는데 계속 돈이 나가고 있어서요. 민준이 엑셀 파일을 보여줬다. 순간 최동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건 회장님 직접 지시 사항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감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품위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됐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최동욱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쪽을 쳐다봤다. 민주는 뒤로 물러섰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장님 직접 지시라면 품위서가 있어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왜 없을까? 그리고 왜 최동욱 팀장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혹시 횡령? 아니면 비자금?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고민 끝에 민준은 결심했다. 박진수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이건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회계 처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회장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팀장을 건너뛰고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비서실을 거쳐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박진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민준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민준 씨. 어떻게 지내요? 회사 생활은 괜찮아요? 네, 회장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민주는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다. 대한컨설팅으로 빠져나간 3억 원, 품위서 부재, 유령회사 정황까지. 박진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대한컨설팅이라. 박진수가 중얼거렸다. 혹시 아시는 곳인가요?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우리 그룹 거래처 중에 그런 회사는 없는데. 그럼 횡령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진수가 인터폰을 눌렀다. 감사실장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그리고 법무팀장도. 잠시 후 두 사람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박진수가 민준에게 다시 설명하라고 했다. 민준은 발견한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감사실장과 법무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말했다. 좋아요.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리고 민준 씨. 박진수가 민준을 봤다. 잘 보고해줬어요.
고마워요.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 생활 힘들지 않아요? 최동욱 팀장이 좀 까다롭다던데. 박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 팀 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게 뻔했다. 회장실을 나온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한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음 날 월요일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민준을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최동욱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점심시간 화장실에 가는데 두 직원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준 때문에 팀장님이 감사받으신대. 진짜? 그냥 회장님 심부름꾼인 줄 알았는데 스파이였네. 조심해야겠어. 뭘 보고할지 모르잖아. 진짜 최악이다. 팀워크도 없는 놈.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스파이로 찍혔다. 선의로 한 보고가 독이 된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자리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고자질쟁이는 꺼져.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회계 원칙을 지킨 거야.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혼자라는 게 외로웠다. 한 달이 지났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민준에게 주는 업무도 줄었다. 아예 투명인간 취급이었다. 점심시간에도 회식에도 부르지 않았다. 커피 타임에도 민준만 빼고 갔다.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 민준은 고민 끝에 사표를 쓰기로 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회사에 남아있어도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퇴근하는 게 너무 외로웠다. 사표를 들고 인사팀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민준이 허겁지겁 서류를 주었다. 괜찮아요.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었다. 서유진 씨? 강민준 씨. 한 달 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준 그 간호사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아, 저 여기 다녀요. 한국그룹 의료재단 한빛병원 간호사예요. 본사에 서류 제출하러 왔어요.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때 도시락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털어놨다. 회사 생활이 힘든 것, 동료들의 따돌림, 사표를 쓰려던 것까지 모든 걸 말했다. 유진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줬다. 민준 씨, 제 생각에는 그만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이 상태로 계속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요. 민준 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도망가면 후회할 거예요. 유진의 눈빛이 진지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목격하고 보고했다가 따돌림 당한 적이 있어요. 선배 간호사가 약을 잘못 투여하는 걸 봤거든요.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서 보고했죠. 그랬더니 선배 간호사는 징계받고 저는 고자질쟁이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버텼어요. 외롭고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진실은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보고한 게 옳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했어요.
그 선배 간호사는 결국 병원을 그만뒀고 저는 환자 안전을 지킨 간호사로 인정받았어요. 유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준 씨가 옳았다는 게 증명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민준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민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고맙습니다, 유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힘들 때 연락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유진이 명함을 건넸다. 거기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전화 주세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잖아요. 민주는 사표를 찢었다. 조금 더 버티기로 했다. 유진의 말이 맞았다. 지금 도망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도 업무를 안 줘도 스스로 할 일을 찾았다. 회계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만들었다. 회사의 회계 시스템은 오래됐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다. 민주는 그걸 개선할 방법을 연구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시스템을 분석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 가서 회계 시스템 관련 책을 읽었다. 그리고 2주 만에 개선안을 만들어냈다. 회계 시스템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30페이지 분량이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까지 상세히 적었다. 민주는 이 보고서를 박진수 회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회장 비서실을 통해서였다. 2주 후 민준이 만든 개선안이 경영회의에 올라갔다. 박진수 회장이 직접 검토했다. 경영진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박진수가 물었다. 재무팀 인턴 강민준입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대단한데요? 이걸 실행하면 연간 수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겠어요. 업무 효율도 30% 이상 올라갈 것 같고. 박진수가 보고서를 넘기며 감탄했다. 인턴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정직원들은 뭐 했어? 한 임원이 물었다. 회의 후 박진수가 민준을 불렀다. 정말 잘했어요, 민준 씨. 이 개선안 실행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정직원으로 발령 내겠습니다. 인턴 기간은 충분했어요. 정말입니까? 민준의 눈이 커졌다. 네. 그리고 최동욱 팀장 문제 해결됐어요. 감사 결과 횡령이 맞았습니다. 대한컨설팅은 최동욱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3억 원을 빼돌렸더군요. 그렇군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진수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재무팀장도 새로 임명하겠습니다. 한지영이라고 외국계 회계법인 출신이에요. 실력도 좋고 공정한 사람이에요. 민준 씨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새 팀장 한지영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따뜻했다. 첫 팀 회의에서 한지영이 말했다. 저는 실력으로만 평가합니다. 학벌도 인맥도 관심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팀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강민준 씨 환영합니다. 좋은 개선안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한지영은 민준의 능력을 인정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분기 결산 보고서 작성이었다. 민준은 완벽하게 해냈다. 동료들도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 저번에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한 동료가 먼저 사과했다. 괜찮아요. 저도 서툴렀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가 옳았어요. 최동욱 팀장이 정말 횡령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편견을 가졌던 거죠.
점심시간 드디어 동료들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같이 밥 먹어요. 네, 좋아요. 처음으로 다 같이 식사를 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농담도 주고받았다. 민준은 행복했다. 드디어 팀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